It's Charlie's World. 안녕히 계세요. 찰리 브라우입니다. 오늘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저도 이사를 정리를 거의 다 마감을 해서 이제 방송을 좀 열심히 자주자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시세가 여러분들이 사신 코인이 그렇게 많이 못 오른다고 해도 지금 뭐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의 주축이 되는 사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중국 자금의 흐름이 지금 이쪽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게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섞어서 같이 말씀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선에서 투자해볼 만한 코인이 뭔가라고 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의향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이따 방송을 끝나고 한번 살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바이낸스 런치패드가 어저께 이제 끝났는데 셀러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경쟁률이 10대 1 정도 이상으로 된 것 같은데 행복해하는 사람보다 슬퍼하는 사람이 더 불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나머지 90%는 성공을 못하는 거죠. 이게 여기에. 그래서 어쨌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는데 어쨌건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한마디로 복권이죠. 그냥 넣으면은 ICO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패배를 보신 분들 많고 저도 이제 재작년 정도구나.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에 저도 비트코인을 꽤 많이 넣었는데 어디에다가 넣었는데 ICO 해가지고는 저는 재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냥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을 좀 늘린 적은 있는데 어쨌건 조심하시라는 거죠. 항상 저는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도전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저가에 괜찮은 코인에 거기다 돈을 넣으시거나 비트로 알트코인을 사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오히려 그게 훨씬 낫고 일단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밑에 쪽에 보시면은 볼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은 또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진 몰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삼각형 트라이앵글 패턴이 끝나는 지점이 이번 달 7일에서 28일 정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번 달 말 정도가. 그래서 그때까지 시세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방향성이 다시 한번 정해지는데 아마 25일날 패턴 변화를 분명히 줄 수도 있어요. 20일날 지금은 상승을 하지만 근데 그때 하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RSI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볼륨은 점점 하락하고 있어. 이 뜻은 사실상 세력이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면 급락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락할 수 있는 구간이 3,500달러에서 3,6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찍을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명심하시면서 추매로 들어가시고 99%나 94%에서 97% 정도 떨어진 코인 위주로 그리고 시총이 약간 높은 코인 중에 그런 코인을 찾으시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라면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그런 코인을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가서 볼륨이 점점 하락하는 거에 관해서는 좀 위험한 어떤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 근데 그 반면에 추세가 지금 상승 쪽으로 돌아선 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캐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비해서는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부터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엄청난 상승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홀딩하고 보유를 할 거예요. 약간 아주 조금 가지고 있긴 한데 포텐셜을 좀 크게 보는 것도 있고 그레이스케일에서 투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익명성 코인 젠캐시도 좋다고 호라이즌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쌍으로 같이 돌아가는 어떤 입장이라 그러니까 이더리움 투자하는 사람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비트코인 캐시를 보고 그리고 G캐시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호라이즌 보는 거 약간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리플 투자하는 사람은 스텔라 루멘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추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륨은 밑에 하얀색으로 지금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이 볼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세가 상승하는 게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박스권에서 등락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위험 구간이 분명히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세력들이 의도하는,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세력들이 의도하는 마지막 조정이 아닐까.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이 까져야 3,500에서 3,600달러, 그리고 2,000불대를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개인의 판단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때까지 떨어져가지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코인을 2배, 3배 늘릴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지금까지 만약에 매수를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뭐 개인의 판단이죠. 전 어쨌건 근데 홀딩하고 있는 거나 추매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추세가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 시장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알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시장에서 이거 투자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미는 코인은 국내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코인 중에 괜찮은 코인이 하나 있는데 IOC라는 코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조사들을 해보시고 투자하실 분들은 해보시고, 이번에 토큰 인사이트라는 어떤 그 매스미디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게 레이팅이 됐어요. 순위권 안에 들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개발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코인도 되게 잘 봐요. 예. 그리고 수익률도 되게 높은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이번에 들어간 게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거, 아이오타, 아도르, CVC, 시스코인, 코모도, 그리고 스트라티스, 아크코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예,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투자해볼 만한 코인이다. 선동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보시고 만약에 내가 여기 안에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인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마음의 안도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차트를 그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 차트를 되게 잘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좀 잘하고,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5월달이죠. 5월달까지 비트코인이 이런 장세, 지금같이 크나큰 상승은 안 보이면서 크나큰 하락도 안 보이는 이런 횡보 장세가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결정될 거다. 상승이 될지 하락이 될지, 크게 파동이 어떻게 칠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차트랑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같이 한번 결론을 도출해 보시면 어떤 의도가 있을지 아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명의 차트 진짜 잘 그리는 사람이 말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을 대입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트 시장의 향방, 그리고 비트코인의 향방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차트는 차트일 뿐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트만 보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루크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알트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움직이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몇몇 개 알트들은 움직이고 조정 장세, 그리고 어떤 거는 죽어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중국권 코인 같은 경우 죽어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큐텀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약간 바닥권에 좀 다시 한번 들어가 있는데, 네오 같은 거 절대로 오르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뉴스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예, 언급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언급 자체를 안 할 때 오히려 그 코인을 살짝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역발상 투자인데 사실상.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알트코인이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때로는 며칠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호하게 얘기를 하지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알트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에 관해서 사실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그거에 관해서 지금 살 필요가 전혀 없다. 그거에 관해서 막 반응해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점진적 분할로 대응하는 게 가장 낫다는 거죠. 그걸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돈 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이오스가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내렸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오스에 관해서 트위터 중에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오스가 뭐 이더가 될 거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오스가 이더를 잡을 거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영역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이더를 선택한 세력들이 제가 알기로는 칼이 더 크고 무겁고 더 예리해요. 그러면 이오스에 붙어있는 세력은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오스를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지구라는 어떤 그 큰 커다란 어떤 그 물체가 있을 때 거기에 수도 없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국가가 있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도래를 해서 IoT 그러니까 ICT 그런 게 창궐할 때 그 어떤 그 영역 하나하나를 다 한 가지가 다 그걸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분명히 나눠 갖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봤을 때 이오스가 조금 괜찮아 보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의 12개월 동안에. 그리고 그것과 같이 어떤 또 다른 한 가지 코인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자기가 뭐 언급을 앞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가진 코인에 관해서 밑에다 주르륵 달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제가 봐도 이오스가 펌핑을 안 했잖아요. 펌핑을 안 했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오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저평가되지 않았나 했던 네오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오스에 관해서 펀더멘탈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점수를 매긴 게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건강도죠. 근데 헬스가 지금 보면은 915예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오스가 보시면은 1000점 만점에 1000개의 코인 중에 좀 상위 클래스에 있어요. 그리고 이더 그리고 제로엑스가 있고 ZEC는 지금 녹색 구간에서 한 중하위권 정도에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오스에 관해서 이런 분석이 나왔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이게 하나가 보시면은 중국 투자자는 위안이 두 번째 입장 피아트 통화인 비트코인에 들어간다. 옌이 지금 보시면은 중국 시장이 뭐 오픈됐다 안 됐다 이런 말이 많지만 사실상 일주일 전부터 저는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중국 시장이. 그래서 중국의 피아트머니인 위안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에 관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시장에 들어가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트메인도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시장이 뭐 오픈됐다 안 됐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사실상은 뒤통수 칠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표를 보시면 테더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파란색이 테더거든요. 테더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오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런 쪽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US 달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비트코인 쪽에 조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렌지 컬러로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렌지 컬러가 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피아트머니 위주가 아니라 위안 같은 경우도 지금 슬슬 비트코인하고 지금 이더리움하고 라이트코인 뭐 이오스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나 이런 쪽에 많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웃긴 게 뭐냐면 테더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네오나 큐텀, 바이낸스 코인 이런 데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중국 코인하고, 제가 옛날서부터 그런 얘기, 작년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 코인하고 미국 코인 이런 걸 나눈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전 세계를 아우러러 가지고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이란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뭐 인종 간의 어떤 거,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갈등이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에 의해서 사람들을 분열하고 이러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정희란 사람이 사람을 채용을 할 때 그 사람이 동양이니까 동양인 위주로 채용을 할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눈은 까맣고 머리는 까맣고 피부는 황인종이라도 마인드 자체는 인터내셔널 마인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좀 할 줄 알아, 중국말도 할 줄 알아, 일본어도 할 줄 알아, 그리고 불어도 좀 프랑스어도 좀 할 줄 알아. 그래서 글로벌하게 여기저기 많이 비행기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일도 많이 해봤어. 흑인분들하고도 일도 많이 해봤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냐면 사람은 다 똑같아. 이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이놈이야. 다 똑같다니까요. 그거에 관해서 착각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약간 좀 웃기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차피 다 붉은 피 가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어떤
인종적, 민족적 특성은 있는데, 근본으로 따져서 들어가면, 그놈이라,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테조스가 어저께 급작스럽게 이제 발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루머도 많았고, 뭐, 아픔을 준 어떤 그런 코인이죠. 근데 어저께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알트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테조스 같은 경우도 저는 이거에 관해서 조사를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저께 그 시세가 슬슬 움직이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열차가 떠나지 않은 코인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간간히 말씀드리는 코인 중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어슴푸레하게 이상한 ICO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포텐셜 큰데 죽어있는 코인인데 움직일 만한 거를 잘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 잡으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걸 말씀드리고, 테조스도 네, 괜찮은 코인이다. 그래서 언급이 없긴 하지만 시세가 한번 반등 볼륨을 줬다는 얘기는 슬슬 몸을 털고 움직일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점에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조정이 다시 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랠리를 펼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눈여겨보고 계시라는 거죠. 포트에 드시고. 그러니까 관찰을 좀 하실 때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 이게 3시간 전에 4시간 전에 나왔구나. 4시간 전에 나온 건데 비트코인부터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즌,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XRP, G캐시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라이트코인은 얘네들을 수익면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쪽에 돌아섰고, 이더리움도 좀 그렇고 캐시도 마찬가지 조정 장세, 그리고 현재로서는 스텔라 루멘 아직까지 이득 구간. 근데 호라이즌은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개수가 적어요.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코인 치고는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거 걸어놓을 때 뭐 1개라든가 2개라든가 이렇게도 걸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케일에서 얼만큼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매집을 했었거든요.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변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G캐시가 어쨌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말씀 또 드렸고, 내가 진짜 코인에 관해서 새로 뛰어들었는데 너무 모르겠다, 그리고 사람들 못 믿겠다 하시면은 저도 믿지 마시고, 그리고 어떠한 누구도 믿지 마시고, 차라리 그레이스케일 같은 자산 운용사라는 데를 조사를 먼저 한 2, 3일 정도 해보시고, 거기 CEO는 뭐 하는 놈인가, 그리고 거기 왜 포트폴리오는 그 코인들이 들어가 있나, 그리고 그 코인들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시면 한 3일이면 끝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지금 시점에서는 3, 4년 보면은 늦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뭐 신문에, 매스미디어에, 커뮤니티 사이트에 무슨 코인 어땠다, 뭐 카카오톡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이것만 그냥 불나방같이 막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수익이 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얻어 걸리는 게 개인이 되게 쉽지 않다니까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 랠리를 탔어. 그 랠리가 계속 있을 것 같으세요? 랠리를 탔으면 조정이 와도 깊이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멀리 진짜 좋은 코인은 소리 소문 없이 지 갈 길 가는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언급도 안 해.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가면 막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매스미디어 막 이런 데 떠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팔면서 나가는 거야. 그런 코인을 잘 잡아가지고 지금서부터 매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의견은 그래요. 개인적인 의견은 어디까지나 그렇고, 바이낸스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가 나왔는데 $50 여기 나왔는데 호주 달러로 바이 비트코인 위드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진같이. 그래서 런칭을 시켜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세아니아에 바이낸스가 지금 들어갔다. 이거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그냥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 저는 솔직히 얘네가 수수료 따먹는다는 관점보다 그 이상을 보거든요. 금융적인 어떤 그런 관점.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도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면을 정치적인 거랑 그런 거를 정확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이낸스는 중국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캐나다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표면적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 들어가 있는 자금,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구글 서칭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토대로만 해서 만약에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사업해서 실패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예측들이 다 맞을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39,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려고 노력을 했는데 3,129명만 이거에 관해서 조금 얻었다. 그리고 3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고양이가 지금 여기 우유구멍인가? 이거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뚱뚱한 고양이가 간신히 빠져나온 이거에 관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패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노리시고 그렇다고 어설픈 ICO 개인들이 그거 추진하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거래소에서 무슨 코인 준다 예를 들어서 그 거래소가 자본 규모도 많지 않은데 그런 데다가 코인을 잘못 옮기시거나 에어드랍 해준다고 거기 혹하면은 끝장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 뺏겨요. 그리고 갑자기 문 닫아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찾으실 건데요. 지금 규제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나서 누구를 원망하실 건데요. 제 말이 틀린가요? 이게 스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리스크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차트도 되게 잘 봐요. 근데 바이낸스의 런치패드에 참여를 했나봐요. 근데 바이낸스의 런치패드에 산 사람이 사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냐라고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봇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스나 어떤 네트워크를 제외한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라고 이제 이거 성공한 사람이 있냐라고 이 사람이 물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태까지 이제 세 가지를 했죠. 그리고 BTT, 셀러, FET.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어쨌건 저는 세 가지 다 괜찮게 풀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코인들이고 중요한 거는 754명이 여기다 대답을 했는데 7% 단지 7%만 이거에 관해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실패하거나 아니면 트라이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 사람까지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클 CEO가 그런 얘기에 관해서 언급을 했어요. 지금 암호자산 비즈니스에 관해서 지금 하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거에 관해서 우리는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다. 자라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의 어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클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아마 아셔야 되고 서클이라면은 아시잖아요. JP모건에서 투자를 했고 그리고 폴로닉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하기 뭐하니까 자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폴로닉스의 지분을 인수했고 그리고 보시면은 G캐시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이제 올라서 제가 사라는 말씀 못 드리는데 G캐시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JP모건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익명성 어떤 그런 기술에 관해서 국내 분들 같은 경우 꺼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게 일정 수준 일정 시점이 가면 그게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되게 화두로 자리 잡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클이라는 여기 이 회사에서 그거에 관해서 리서치를 주기적으로 되게 많이 해요. 익명성에 관해서. 그렇단 얘기는 그 가치에 관해서 인정한다는 얘기고 앞으로 되게 많이 상용화해서 쓸 거란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렸고 여기 또 아니나 다를게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서클 CEO 제레미 얼라이어가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앞으로 기본적으로 되게 각광을 많이 받을 거다. 이게 중요시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JPM 코인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하는지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서 시장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할 거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피앗머니하고 패깅이 페어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딘가에서 나오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쿠팡에서 무슨 캐시라던가 그런 거에 관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저는 어느 시점 가면 간주해야 할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는 그것과 관련된 암호화폐 거래소하고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살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암호화폐가 현물 경제 시스템에 돌아다닐 수 있는 4차 산업 어떤 그런 사회가 구현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G캐시에 관해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코인텔레그래프에. 그래서 비트메인에서 Z11 안트마이너라는 거에 관해서 이번에 새로 냈다. 근데 그게 G캐시를 본격적으로 채굴하기 위해서 사실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젠캐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메인하고 저는 G캐시 어떤 그 개발팀이 전혀 관련 없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비트메인에서 만들어내는 아식스 마이닝 어떤 그 채굴기 때문에 G캐시가 51% 공격에 취약하다. 젠캐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한동안은 되게 많이 부정적으로 불거져가지고 시세 하락이 되게 깊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관해서 사실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G캐시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equality is the algorithm used in altcoin such as G캐시하고 젠캐시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레이스케일하고도 사실 관련이 밀접하게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 예,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 비트메인에서 그걸 잘 채굴할 수 있게 채굴기를 냈다. 이제 상품을 판매한다. 판매를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과연? 예, 그거에 관해서. 시세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채굴기가 많이 팔릴까요, 과연? 시세가 올라가야 그 채굴기도 인기를 끌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약간 커다란 거래소 중에 하나인 빗썸이 50%의 직원을 이제 조정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면, 이 사진만 보면은 어떤 관리자 앞에 이 사람이 이제 키보드라든가 자기 뭐 인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갖고 여길 떠난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잘 보시면 주요 한국의 암호에도 교환 빗썸은 보도에 따르면 노동인구의 50%까지 삭감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보고서는 3월 18일 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사실 삭감이 아니에요. 교환원이 직원 수를 310명에서 약 150명으로 줄이고 직원들에게 자발적인 중복 계획과 훈련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자, 자발적인 은퇴는 전직 직원을 위한 우리의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직업 배치를 위한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업 배치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빗썸 거래소 말고 또 다른 사업에 관해서 확장 영역을 벌릴 거란 얘기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도로 하는 거에 관해 지금 준비해서 인원 배치를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신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뉴스는 끝까지 봐야 된다. 그리고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야 된다. 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블록체인하고 AI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혁명적으로 가장 중심이 될 거다. 중요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I에 관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선도적으로 중심 자리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게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ARM이라는 회사를 예전에 되게 거액을 들여서 그 지분을 인수해서 그 회사를 사버렸어요. 근데 인공지능 칩셋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이 도래가 하면 지금 한국에선 이제 서비스 사업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5G 같은 경우는 상용화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 그리고 상용화가 얼마 안 남았고 완전히 그 5G망이 깔린 다음에 그게 샘플링 되는 어떤 그 구간이 저는 한반도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1조 개의 전 세계 1조 개의 각각의 사물에 그 칩셋이 인공지능 칩셋이 들어가서 상호 연결돼서 초단위 사회가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비트메인에 원래 우지안이라는 사람이 원래 들어가 있었던 데가 원래 채굴하고 관련된 비트코인 캐시하고 관련돼 있는 어떤 마이닝 사업에 채굴 사업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빠져가지고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관련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 일변에 그런데 지금 뛰어들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소뱅하고 관련을 지는 게 소뱅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재편을 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몰아넣고 가장 많은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게 AI 관련한 그런 거에 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게 될 거고, 예.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연결 관계를 잘 보시면 되고, 저한테 이제 링크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논문같이 하나의 어떤 정리가 된 그런 글들은 없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봤던 여러 가지 뉴스나 기사나 해외 외신이나 국내 뉴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몇 년을 보고 쌓여가지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링크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는데, 제가 주고 싶어도 저는 그게 있으면 드리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 드린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건 중국 얘기인데, 중국 심천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지금 지하철에 관해서 블록체인에 기반한 어떤 운송 시스템, 어떤 페이먼트에 관해서 지금 구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철 같은 거,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지하철 타고 기반의 전자 청구서가 침천 지하철의 복전역에서 발행됐습니다. 지방재정 간행물 증권 일본은 18일에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심천은 중국 최초의 경제 특구입니다. 전자 송장 기능은 심천 지방 세무국가 중국 기술업체인 텐센트 공동 개발한 프로젝트, 그리고 10억 사용자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위챗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백업을 제공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카카오로 얼마 안 가서는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홈플러스 가서 결제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두나무에, 그러니까 업비트에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를 통해서 바로바로 물건 새우깡을 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전향된다는 얘기죠, 사실상은. 근데 아직까지는 시세가 이렇다는 얘기에 관해서 지금 나가 떨어지기에는 조금 이르다. 예,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난달 아르헨티나 국영대중 교통카드인 수부는 비텍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비트코인의 지불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하고 연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의 어떤 회사가, 여기 보시면 일본의 어떤 회사라고만 나와 있어요. 어디라고 그러니까 뉴 스테이블 코인, 새로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에 기반된 어떤 그거에 관해서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인하고 달러가 지금 같이 손을 번쩍 들면서 승리다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이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거에 관한 어떤 핵심적인 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USD 덱스의 CEO 겸 창립자인 시바타 히토시입니다. 일본 은행 부문의 블록체인 통합에 관한 실무 그룹의 일원인 기업가는 미즈오 파이낸셜 그룹에서 15년의 경력을 쌓은 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미즈오 파이낸셜 그룹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미즈오가 오미세고에 2013년도부터 투자가 되어 있다는 거에 관해 조사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고, 예, 그리고 어쨌건 그거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크립토피아가 40개나 되는 암호화폐에 관해서 페어에서 거래를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킹된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번 달 말, 3월 말부터 지금 움직일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세아니아 쪽에서는 사실상 호주에도 그런 거래소가 많이 없어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는 데는. 근데 크립토피아가 거기서는 중심적인 어떤 그 거래소거든요. 오세아니아 그쪽에서는. 근데 얘네가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40개나 지원해서 열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점진적으로 훈풍이 돌 거라는 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에 뉴질랜드 기반 암호 해독 교환 크립토피아가 40개의 거래를 재개를 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FOMC 앞두고 긴장감 흐르는 외환시장, 그래 3월 20일 날 나온 뉴스인데, 지금 파월 의장이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 금리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를 몰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말에 12월에 금리 인상했던 거에 관해서는
저는 되게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트럼프가 거기에다 다리를 걸은 적이 있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리고 이번에 FOMC에서 회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정장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물경제 시스템 위주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결국에는. 예,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고, 이건 국내하고 사실 관련이 있는 뉴스인데, 미국 국경장벽 건설 위에 주한미군 시설 예산도 전용 검토, 미 국방부 의회에 목록 제출, 최대 4조 원 전용 가능, 목록에 성남 탱고 지휘소, 군산 공군기지, 무인기, 경납고 포함이다 라고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산도 전용 검토란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국경장벽,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국경장벽 건설이 있는데, 예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이미 배정돼 있는 데가 탱고라는 데하고, 성남에 있는 탱고라는 데하고 군산 공군 기지인데, 거기에 배치된 예산을 빼가지고 오히려 그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한 미군은 점진적으로 감축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지속적인 상황이고, 주1 미군도 이런 상황이 분명히 일본 내에서도 있을 거고, 유럽 내에서도 미군 어떤 기지라든가 전략자산에 관해서, 예산에 관해서 편성된 거면 빼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간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거는 주한 미군의 감축에 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앞서간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거, 기사라든가 그런 거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 뉴스에 관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결과가 나오면 대중들이란 사람들은 결과가 나왔을 때, 주한 미군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구나, 일본에서 빠졌구나, 이렇게만 본다는 거죠. 근데 그거랑 정치적인 그거랑 다 같이 다각도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전략기지나 미군을 점진적으로 철수해서 미국 쪽으로 다시 몰아간다는 얘기는 국방 예산에 관해서 축소시키고 있다는 얘기고, 한마디로 예전에는 전 세계 경찰 국가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있기로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포기한 지가 작년서부터 이제 오래됐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점 축소하고, 그리고 셰일가스에 관해서 되게 말이 많은데, 셰일가스에 관해서는 자국을 위한 어떤 그런 기반의 일환이지, 그거를 팔아가지고 자기네가 무역 수지를 계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환의 조치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오페크하고의 어떤 그 결착 관계를 끊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자국 우선주의가 기반된 여러 가지 정책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다툼에 관한 것도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건데, 어쨌건 중요한 건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그렇다는 거를 객관적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탈리아가 1대1로 참여, 미국에 대한 모독이다 나왔죠. 이탈리아가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1대1로의 참여키로 한 것은 미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9일 날 보도했다. 블룸버그라고 하면 어디 일변에 미국 기반의 어떻게 보면 매스미디어 통신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탈리아는 실크로드의 유럽 기점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탈리아라는 게 유럽에서,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아시아 쪽에서는 한반도에서 지금 우리 한반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시아 대륙에서는. 근데 유럽 내에서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데가 터키도 중요한 약간 위치이긴 한데, 일단은 중국 쪽으로 돌아갔거든요. 거기 공항 건설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중국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탈리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탈리아가 사실은 중앙이거든요. 예. 그래서 항구 4개를 지금 오픈해서 제공을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에 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셔야 되고, 저는 어디까지나 이런 걸 말씀드릴 때는 제 지난번 영상을 쭉 보시면 카카오에 관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 사람은 그때 작년에 여름에 카카오하고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구나 한번 찾아보시면 있고, 제 얼굴도 아마 나오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에 관한 것도 오늘 말씀드린 거는 중국 1대1로가 망했다, 중국 무너진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리고 중국 암호화폐는 무너질 거다라고 앞으로 절대로 못 오른다 말했던 사람들한테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국 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저는 미국 코인이다 중국 코인이다 가린다는 자체가 그걸 구별해서 거기다 장벽을 건설한다는 어떤 그런 이념 자체가 저는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뭐 영어권 나라, 중국권 나라, 유럽도 가보시고 그렇게 다 둘러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고 나중에 판별을 내리시라는 거죠. 다 어차피 사람은 다 붉은 피를 가진 똑같은 인간이다. 거기서 거기다. 예, 제가 끝으로 그 말씀을 끝으로 지금도 사실상 돌아오는 구간까지는 많이 이제 오르지 않은 코인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매수해야 할 구간이 아닐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오라든가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많이 지금 제가 차트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그널이 매스컴에 나온다면 그때는 늦겠죠.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금까지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를 말씀드린 건 없지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예, 항상 감사합니다.